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해보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된다 하루 만에 만드는 AI 사진 앤 이미지입니다. 저는 저자 김원석이고요.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AI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2025년 최신 AI 이미지 생성 입문 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신 내용을 많이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AI가 조금 잘못 설명했다. 그리고 뭐 최신 내용을 찾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 안에 숨겨진 이제 다른 메시지를 책을 읽으시면서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이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입문자 분들이 처음부터 돈 내고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무료로 실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연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생각과 뭐 방법론 이런 것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성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을지 이제 감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일단은 제 소개랑 도서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미지 생성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실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이 있던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안내를 했는데 여기 아래 문구 보이시나요? 어, 이 PPT에 사용된 대부분의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남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는 거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런 꿀팁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자 소개입니다. 이 슬라이드도 제가 젠스파크라고 하는 AI로 생성한 슬라이드고요. 저는 이제 한 줄만 적었어요. 인터넷에서 된다 하루 만에 만드는 AI 사진 이미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프롬프트로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PPT로 받은 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 이름 김원석 들어가 있고 AI와 인간의 소통 방식 프롬프트를 연구하는 프로그래머 이거 저희 책 서문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날개에 적힌 내용 같은데 이거 갖고 온 것 같고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리고 AI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썼으니까 당연히 저자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활동도 살짝 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은 딱히 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이지스 AI에서 AI 크리에이터 디스코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프로그래머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 축적, 이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 등장으로 제가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는데, 그때 AI를 다루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업무에 AI가 미치는 영향을 나름 심층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제가 진짜 사진은
뭐 몇천 장 뽑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까 그런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 블로그인데 지금은 글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이메일이나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저랑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쓴 게 조금 밋밋해서 일단 제가 책에는 안 담겨 있고 인터넷에도 검색되지 않는 제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고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 사진을 좀 바로 넣기는 그래가지고 캐릭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텐데 저는 한국에서 그냥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학창 시절 보냈어요. 초중고 한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대학교를 공대로 갔습니다. 전자공학 계열로 입학을 해서 어, 공부를 안 했어요. 수학이 너무 싫어서 공부를 안 하다가 군대로 도망을 갑니다. 군대 도망가서 이제 좀 빡센 데로 가서 정신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해서 이제 직업체험 시즌 1이 시작됩니다. 이때 일단은 학교 공부를 복학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체험 시즌 1이라고 적은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복학하고 나서 음, 공부를 해도 뭔가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공대를 들어갔지만 나는 좀 영업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나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직업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근데 이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일도 잘 안 구해지고 뭐 그러면서 겨우겨우 구했던 일이 일식집에서 튀김 요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어찌저찌 마케팅하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영업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좀 적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돌아와서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프로그래밍이 이제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뭔가 이제 지식을 나눠라 라고 하는 이 팁스웨어 김성엽 대표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뭔가 살고 있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은사님 덕분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어, 프로그래머로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몇 년 좀 지나고 나니까 제 경쟁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2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제가 휴학도 하고 이래서 한 22년도 8월쯤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좀 AI에 대한 지식도 좀 쌓고 머신러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22년 11월 말에 챗 GPT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챗 GPT로 인해 사라질 직업 1위, 2위, 3위 막 이래가지고 프로그래머는 항상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안 그래도 좀 AI도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AI를 조금 더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하고 직업체험 시즌 2에 돌입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강의랑 도서 집필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뭐 대체되지 않고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사라질 직업에 이렇게 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AI를 써봤어요. 뭐 그냥 챗 GPT도 써보고 이미 생성 AI도 써보고 되게 다양한 걸 써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저는 프로그래밍하고 AI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독자층이 되게 얕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2023년 4월 당시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팔지 못했고요. 이거는 지금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좀 쓸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절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프롬프트를 열심히 써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쓰기 모임에 가게 됐는데요. 그 장한결 님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 분이었는데 국문학과 분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시를 잘 쓰는데 어 되게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챗 GPT를 쓰고 뭐 생성형 AI를 쓴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미 생성 AI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해서 이분과 함께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결님한테 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고 좀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5년도 8월 올해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에는 그동안에 제가 AI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고 또 요즘 너무 기술 발전이 빠르잖아요. 하루하루 뭔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AI를 앞으로도 잘 쓰고 지금 노력해서 뭔가 갈고 닦아서 나중에도 잘 쓰고 하려면 뭐가 제일 좀 본질적일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만든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 책에서는 조금 설명서처럼 이런 AI는 여기 들어가서 뭘 하세요 이런 걸 적었었는데 그게 이제 자주 바뀌니까 좀 그걸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내용은 남들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덜어내려고 노력했고요. 대신에 프롬프트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서 소개를 하면요. 이것도 AI가 만든 장편인데, 네, 누구나 뭐 그림 경험 없이도 무료 AI 도구로 고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입문서입니다. 예, 맞고, 쪽수가 208쪽입니다. 저번보다 조금 줄었어요. 근데 저번에는 조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해서 단어를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는 단어를 저번보다는 많이 안 넣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좀 더 AI를 잘 다루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압축돼서 208쪽으로 작성됐고요. 뭐 정가 이거는 조금 잘못 조사됐어요. 17,800원인데 할인된 게 아마 16,020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쓰실 때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교훈으로 드리고요. 핵심 특징은 미래지향적으로 쉽고 실용적인 지침 제공. 예,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고안한 방법론이 앞으로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이미 생성 AI를 쓰실 때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프로그래머 출신,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 AI 최근 트렌드인데요. 25년도에도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멀티모달 AI 시대에 진입해서 이제 챗 GPT한테 이미지 주고 이미지에 대해서 내용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음성 주는 것도 됩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까지 만들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로 된 여러 가지 형태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랑 대화할 수 있다. 그게 멀티모달인데요. 이제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뭐 지금 예전과 똑같은 비용을 주더라도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조금 대중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실시간 처리 기술 발전. 네, 이것도 뭐 엔비디아 뭐 GPU 카드 써서 회사들이 막 증설하고 AI 기술 발전시키고 하면서 지금 뭐 3D 저기 비디오 비디오 만드는 것도 되게 쉽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부각된 게 저작권 및 윤리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작권 및 윤리적 이슈는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AI에 학습시켜야 되는데 진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뭔가 이야기가 없었어요. 뭔가
인터넷에서 다 긁어다가 큰 회사에서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는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되게 데이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데이터 가져다가 학습하지 마라. 뭐 핀터레스트 같은 이미지 이런 데도 뭐 무단으로 가져다 내 이미지 학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다 돈을 주고 데이터를 사오죠. 네, 그래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제 얼굴이 아닌 이런 이미지를 넣었는데 무료로 뭔가 이미지를 어딘가 올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가 제공받는 대신에 제 얼굴을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윤리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런 데 카메라 들어가고 CCTV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어, 영상 저장을 공짜로 이렇게 간편하게 제공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 생활하는 영상이 중국 서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또 이런 윤리적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 데이터가 좀 유출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도 급증. 예. 이런 것도 뭐 이제 생성형 AI 써서 뭐 글을 쓰거나 혹은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언론사에서 챗 GPT로 이렇게 뉴스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프롬프트를 잘 못 쓰는 경우에는 AI가 쓴 것 같은 말이 가끔 포함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쓰고는 있는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즈니스에서 쓰려는 노력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AI 기술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다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제 책에선 담고 있고 대신에 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을 좀 기르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키워드 사전이 보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것 이외에도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았는데 특히 뭐 어, 어떤 한 분은 진짜 그런 얘기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뭔가 어, 요즘 너무 AI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자신감을 찾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책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경쟁 도서와 분석도 제가 AI한테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항목은 초보자한테 친화도가 있냐, 입문서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쓰는 AI 도구가 뭐냐, 핵심 특징, 한국어 친화도, 실무 활용성 이렇게 적었는데, 어, 저희 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입문자 분들도 매우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처음부터 돈 내고 쓸 수 없으니까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조금 제공을 해야겠다 해서 무료 AI 도구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AI 서비스가 뭐 언제 이렇게 유료로 바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서비스로 되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다.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특징. 저는 이거를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방법론인데,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이제 만드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어, 이거는 제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줄이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겪고 나면은 여러분이 쓰실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길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본인 직업이나 혹은 뭐 하시는 업무나 이런 데 맞춰서 이 체크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책을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마지막입니다. 이미지 생성의 최근 트렌드 마지막인데 25년도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제 이게 영상으로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최신 장표일 순 없으니까 내용이 업데이트 될 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그 현재 9월 기준으로는 이 말이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뭐 프롬프트 대충 써도 그래도 뭔가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유지 강화. 이제 기존에는 뭐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니까 어 뭔가 책을 만든다던가 만화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오늘 회사에서 저도 이제 이런 이미생성 AI에 관심이 있는 다른 선배분이 있었는데 책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 얼굴도 계속 일관성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셔요. 뭔가 디자인 이런 쪽 미술 쪽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 디자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토샵을 잘 다룬다든가 사진을 잘 찍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신데 뭔가 미적인 감각은 되게 뛰어나세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AI가 지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본인들이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더 실현하기 좋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 능력이나 미적 감각의 중요성이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구글이 나노바나나라는 거를 최근에 내놔가지고 되게 성능이 좋게 이렇게 런칭을 했고요. 또 4월 달쯤에는 그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이미 생성 모델을 내놨습니다. 원래 뭐 이름이 달리였는데 소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소라도 되게 성능이 좋다라고 4월 달, 3월 말쯤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구글 나노바나나가 나와서 또 한 번 놀래키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두 개 적고 제가 미드전이랑 컴피 UI라는 애들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유료 툴이고 미드전이 유료 툴이고 컴피 UI는 뭔가 컴퓨터에 세팅하고 뭐 GPU 카드도 사고 하면서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이제 내가 쓰는 실력이 늘어나고 조금 더 95%에서 98%, 99%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럴 때 쓰는 AI들입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도 최근에 되게 좋아졌다고 느낀 게 그 파라메터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특수 기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 같은 걸 이제 첨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값을 어떻게 바꿔서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색채는 어떻게 바꿀 건데, 혹은 뭐 화면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미드저니가 이번에 뭐 최근에 보니까 href인가 해가지고 내가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웹사이트를 갖다 주면은 그거에 맞게 또 이미지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또 좋았던 게 자신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학습시키면 그 스타일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툴을 이용해서 실력이 조금 쌓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뭔가 일관성 있는 결과물과 좀 더 품질 높은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미드저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컴피 UI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 시간입니다. 네. 누가 이제 저기 어느 분이 나노 바나나 쓰는 법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내고 얼마 안 돼서 나노 바나나가 나와서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많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프롬프트 체크리스트를 넣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려서 아, 그래도 나노 바나나가 최신이지만 최신 내용이 안 담겨 있어도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책에 담겨 있지 않는 나노 바나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나노 바나나 쓰시는 거는 간단해요.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치시면은 구글이 AI 서비스 미리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실험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네, Get Started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구글에 계정이 있으시고 구글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은 저처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일단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구글 AI 스튜디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트라이 나노 바나나 해서 나노 바나나 써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처음에 이걸 누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요. 이거 그냥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아, 사실 이 버튼은 안 눌러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버튼 안 누르고 뭐 그려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책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 작성하셔서 여기다 작성하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하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을 좀 그려주시는데요. 본인을 좀 그려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실제 사진이 아니고 뭔가 이제 만화라든지 혹은 뭐 클레이 아트라든지 미니어처라든지 그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엇이 좋을까요? 저는 제가 한국 30대 남성이기 때문에 한국 30대 남성 그리고 머리 스타일 조금 특이하게 해보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주황색 어, 단발머리 해볼까요? 단발머리. 그리고 스타일을 조금 특이하게. 제 실제 사진이 아니고, 미니어처나 혹은 뭐 클레이 아트처럼 조그만한 뭐 장난감처럼 나오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인체 비율을 따르는 미니어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복장 한번 써볼까요? 복장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추리닝인데 반팔 검은 티에 검은 긴 바지 추리닝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아, 안 만들어주네요. 제 지금 구글 나노 바나나가 가끔 안 만들어 줄 때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네. 주황색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고 미니어처, 실제 인체 비율 같은 미니어처고 네, 추리닝 같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배경은 자기 마음대로 그렸네요. 원하시는 배경이 있으면은 배경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 되신 분들은 채팅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 걸렸네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만드는데 10초 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써서 다른 이미지 생성 AI처럼 이미지 만드는 건 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할 실습은 이겁니다.
흑백 사진 채색.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실었던 사파인데, 이 흑백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색깔 칠해줘. 했을 때, 이렇게 머리는 빨간색, 도복 상의는 노란색, 도복 하의는 흰색으로 채색해서 살짝 불그스름한 머리가 됐고, 노란색, 흰색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되게 일관성, 기존 이미지의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제가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줬고요. 이런 것들이 나노바나나로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일부만 화풍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것도 저희 책에 실었던 사파인데 이렇게 조그만 그런 조각상을 피규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양이 피규린 놓고 요 부분만 만화 화풍처럼 그려줘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풍을 바꿀 대상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고양이 그림을 이 그림 속 고양이라고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그래서 make 하면서 2D whimsical hand drawn 하는 거는 이제 손으로 이제 이상하게 그린 그런 그림을 그려주어라. 애니메 스타일로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의 일부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다음은 증명사진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해볼 건데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보고 실제 사진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뭐 바로 증명사진 만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제 이미지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 저처럼 따라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프롬프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렸고요. 이걸 넣고 이제 만화로 표현돼 있으니까 나이나 뭔가 국적이나 성별이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바꿔왔을 때 이렇게 해줘라는 걸 구체적으로 작성해 본 거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하나 팁인데 그 한 채팅창에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면은 기존 맥락 때문에 이제 사진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너레이트 이미지 하고 네, 다시 들어가 주시면 좋고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됐나 보네. 잠시만요. 돼 있네요. 네, 일단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끌어서 놓고요.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만든 사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현실 인물로 실사화해줘 하고 30대 남성 한국인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런. 네, 좀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다시 하면 됩니다.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기다려 봤다가 안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막 돌아가고 있고 한 10초 넘으면 나오는 것 같던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이게 진짜 실사화된 것, 조금 실사화된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눈, 코, 입이 현실적으로 바뀌었는데 네, 일단 이 정도로 저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더 자세히 쓰면은 진짜 실사화된 모습처럼 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트라이 나노 바나나 넣고, 소프트 넣고, 하고, 저는 상반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 3대4 비율의 증명사진, 그리고 인물의 복장을 뭐 하늘색 셔츠로 변경하고, 스튜디오 배경을 하얀색으로. 이거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아, 근데 3대 4는 아쉽게도 아니네요. 이 비율은 잘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챗 GPT에서 했을 때 잘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잘라 쓰면 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증명사진 만들기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헤어스타일 바꾸기입니다. 이제 방금 만든 증명사진을 일관성 유지가 되니까 머리 스타일만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봤었는데 주황색 스파이크 헤어스타일로 만들거나 혹은 백발 장발 헤어스타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길이를 쇄골까지 내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뭐챗 GPT로 돌렸을 때 이렇게 삑사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쓰시고요. 나올 때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또 나노 바나나로 했을 때 되게 잘 만들어줘서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예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이 프롬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사진을 방금 거 다운을 안 받았네요. 네, 그냥 다른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썼던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네, 백발 장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흑발? 흑발로 하겠습니다. 흑발. 장발 곱슬기 없고 그냥 생머리. 흑발 장발 헤어스타일로 변경.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증명사진. 이제 저기 사진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진관 안 가고 본인 있는 사진을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바꿔서.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아저씨, 제가 생성한 아저씨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생머리 흑발 장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도 저장하실 분들 저장하시고요. 다음 실습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사진을 합성하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잘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원본 이미지를 넣고 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 상이잖아요. 이 석상 포즈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속 캐릭터가 두 번째 사진의 포즈로 서 있는 이미지라고 줬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장은 두 번째 사진을 유지하되 복장을 이 사람처럼 맞춰주고 첫 번째 사진의 색상을 맞춰달라. 아, 근데 색상은 안 맞춰준 것 같네요. 아, 이거 제가 다른 이미지 예시를 넣었네요. 첫 번째 색상을 따름 했을 때 이제 제 채팅창으로 보내드리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예시로. 이 프롬프트로 나온 거는 제가 채팅창에 공유드린 이미지고 이제 여기 이 프롬프트에서 이 문장만 빠지면은 이 그림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인물의 신체 비율을 두 번째 사진으로 맞춰 달라. 이제 제가 채팅창으로 공유 드린 게 이제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의 비율을 여기에 맞춰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도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포즈 바꾸기입니다. 위에랑 비슷해요. 위에도 사진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런 자세를 이렇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자로 이렇게 서 있었던 거를 지금 허리춤에 팔짱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런 자세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 포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OTL 자세 막 이런 거 글자로 써서 뭔가 얘가 못 알아먹는데 그러면 OTL 자세를 이렇게 졸라맨으로 그려주고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포즈 변경도 가능하거나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여러 이미지를 참고한 사진 생성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앞에서 백발 장발의 이 아저씨를 만들었었는데 그두 번째로는 이렇게 T자로 서 있는 그 캐릭터도 만들었죠.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그림판으로 이렇게 졸라맨 그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인물. 여기부터 하나, 둘, 셋인데 첫 번째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이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구도로 싸우는 장면. 이렇게 프롬프트 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물을 왼쪽에 배치하고 날라차기 하는 포즈. 이거를 그냥 날라차기라고 안 하니까 되게 이상한 포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방어하는 포즈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지금 날라차기 하고 있죠. 날라차기 하고 이 졸라맨 포즈처럼 이렇게 막는 포즈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미지를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넣는지 제 기존에 예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아저씨랑 요 아저씨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아까 썼던 거 이렇게 그대로 써볼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표시되면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얘는 조금 복잡한가 봐요. 이해하기. 네, 근데 만화로 그려졌네요. 이거는 프롬프트 더 써야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가 사진을 넣었으니까 실사화된 이미지처럼 해줘라. 이런 거를 뭐 이 정도는 여기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사화된 사진처럼 표현해서 다시 그려줘. 근데 자세는 똑같이 나왔죠? 지금 요 구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첨부하는 거 순서 맞춰주시고 그 첨부하신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뭐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칭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되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 한 대화에서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뒤에 실제 사진처럼 표현해 달라. 그리고 뭐 거리는 뭐 길거리 이런 거 넣으시면 더 잘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여러 이미지를 참고한 사진 생성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투탕카멘 마스크, 그리고 쿠쿠 밥솥, 텀블러, 그리고 방금 그 아저씨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플 스토어에 전시된 투탕카멘 마스크랑 이 밥솥을 구경하는 걸 제가 그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썼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탕카멘 밥솥 잘 전시돼 있고 그리고 아저씨가 서서 구경하고 있죠. 근데 약간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텀블러도 전시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도 프롬프트 잘 써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 써주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번에는 제가 지칭하는 거를 안 쓰고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봤어요. 제 애플 스토어 책상 위에는 투탕카멘 가면 쿠쿠 밥솥이 전시되어 있다 하고 지칭하지 않고 문장으로 풀었었고요. 남자는 텀블러에 빨대에 입을 대고 음료를 마시고 있죠. 책상 위에 전시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쓰시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참고 사진의 일관성에 맞춰서 장면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간 지금 이 구도 그대로 쓰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도에 대한 키워드 같은 거를 요 뒤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구도 관련된 키워드는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그냥 이 첫 번째 이미지 장소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해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네, 방금 한 걸 이제 계속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증강현실 이미지입니다.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애플 글래스 같은 거 아시나요? 애플 글래스 이제 눈에 이렇게 안경처럼 착용을 하는 건데, 그걸 쓰면은 이제 현실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 스크린에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이런 기능들이 되거든요. 키보드가 화면에 막 떠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뭔가 홀로그램처럼 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이미지도 기존에 있는 것 같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투탕카멘 가면 외곽선을 네온 노란색으로 둘러싸고 이렇게 둘러싸는 거 테두리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름, 매칭 확률 정보가 노란 글씨로 적힌 반투명 회색 설명 패널을 증강현실로 표현해줘. 이게 반투명한 건 잘 됐거든요. 근데 글자가 한글을 잘 표현 못합니다. 투탕카멘 썼는데 두탕카멘 이렇게 썼고 매칭 확률도 매칭 확할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쓰시면 된다. 네, 다음으로 이것도 좀 꿀팁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건데 기존에 이 아저씨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어, 요거는 프롬프트를 누가 올려주신 걸 참고한 거예요. 이제 바이럴 포토, 바이럴 사진처럼 만들어줘라. 이제 유튜브 썸네일처럼 보이는 그런 바이럴 포토 만드는 건데 어, 뭔가 말하고 있는 거, 이런 썸네일에 들어갈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고 여기 오른쪽 편에 이제 이 예시를 넣어달라라는 게 이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디에 뭘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show right side 해서 오른쪽에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어, 나를 심슨 캐릭터로 표현한 이런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뭐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어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력한 건 이제 1대1 이미지였는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게 이거를 원래는 증명사진처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넣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 뭐 가로로 좀 뭐 3대 4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로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해도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글은 잘 표현을 못하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각도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증명사진 만드신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것도 프롬프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첨부로 넣으시고 이 프롬프트 넣으시면은 이렇게 네컷으로 된 사진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조금 이상한데 오른쪽만 보고 있죠. 이게 왼쪽으로 보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두 번째 시도할 때에는 또 왼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약간의 실수는 AI니까 감안을 해 주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원본 사진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뒷모습은 마음대로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뒷모습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풀어 헤친 머리로 그려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뒷모습을 넣을 수도 있겠네. 뒷모습 써주면 더 구체적이겠다라고 해서 이 남자는 반묶음 머리를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여기에 추가 프롬프트로 넣어줬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살짝 다릅니다. 정면은 똑같은데 뒷모습은 이렇게 다른 모습.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채팅창 여시고요. 네, 그쵸. 영어로 해야 잘 되죠. 보통 영어로 해야 잘 됩니다. 이 인물의 앞 좌측면 우측면 뒷모습을 네컷 콜라주 사진으로 변형해서 런 해보겠습니다. 요놈이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가끔 이렇게 안 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려요. 이럴 때는 그냥 다 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좀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무료로.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제가 처음에 넣은 원본은 이렇게고요. 왼쪽, 오른쪽 다 잘해줬네요. 예. 여기서 만약에 뒷머리는 조금 꽁지머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드린 프롬프트의 머리 스타일, 뒷모습의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도를 변경하는 것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벌써 55분이 흘렀는데, 네, 제가
여태껏 보여드린 예시는요,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참고로 넣어드렸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누군가 이제 온라인상, SNS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싹 모아서 정리를 해둔 거고, 여기 보면 예시가 되게 많습니다. 100개가 넘게 있죠. 하나하나 봐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을 피규어로 바꾸고, 뭐 지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이런 3D로 만든 이제 이런 지도도 이렇게 풍경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재밌을 만한 거를 직접 해보면서 방금 예시들을 만든 건데, 여기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데도 있고 공유를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 이것도 온라인에서 누가 많이 공유를 해주신 겁니다. 어느 디자인 회사 분이 공유를 해주신 거고, 네, 구글 나노 바나나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의 케이스들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공유한 내용들이고, 그거를 이제 이 조슈아 초라는 분이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 저희 다 해본 거죠. 이런 거. 또 이제 옛날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들 대화하고 이런 것도 막 그려놓고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은 사진을 모아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프롬프트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희 책 통해서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아, 이 사진에 뭐가 부족한데? 라는 것들을 보충하시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몇몇 예시들은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프롬프트가 없어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생각하면서 만든 거니까 한번 책 사신 분들은 보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Q&A 시간 해서 미리 사전 설문 받은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별로 이렇게 좀 모아놨고,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뭐 동일한 가능하지나 모델 생성, 이거는 나노 바나나 쓰셔도 됩니다. 쓰시면 되고, 제가 똑같이 챗 GPT에서도 해봤는데, 챗 GPT도 잘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노 바나나를 쓰시면 된다. 그리고 유료급으로 추천해 줄 만한 무료 이미지 생성 AI. 저희 방금 다 구글 AI 스튜디오 무료로 했었죠. 무료로 쓰시면 되고, 쉽고 유용한 거. 네. 쉽게 쓸 수 있는데 유용하려면은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면서 추천해 줄 만한 거 구글 나노 바나나다. 보통 하나의 AR 툴만 이용해서 작업하시진 않으실 텐데 가장 추천하는 조합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관성 유지는 나노 바나나가 잘하는 것 같고, 이제 그림 제가 만든 이제 체크리스트로 뭔가 구현해 내는 것들은 챗 GPT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챗 GPT도 이제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챗 GPT로 이미지를 만드시고 나서 나노 바나나로 뭔가 동작이나 이런 걸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책에 프롬 AI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자세히 소개를 안 해가지고 프롬 AI 들어가시면은 네, 좀 이런 불편한 번역투 없애겠습니다. 네, AI 툴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어요. 스케치 렌더링, AI 이미지 제너레이션 막 이런 게 있고 이미지 생성은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주로 잘하는 게 이런 HD 업스케일러 해서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가 해상도가 좀 낮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이거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저는 뭐 인페인팅이나 아웃페인팅 이런 것도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 프롬 AI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나노 바나나가 사실은 다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롬 AI에서는 좀 화질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업스케일러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료로 결제해야 뭔가 좀 풀 이미지 다운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해상도 올릴 때는 얘를 결제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료 AI와 무료 AI 퀄리티 차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는 사실은 계속 바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유료 AI 뭐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좀 퀄리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학습시키고 싶은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걔한테 그 이미지를 먹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이미지를 모아다가 주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가 기능들, 고급 기능들에 있어서는 저는 미드저니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파라메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뭔가 조절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해상도 조절 같은 것도 되고 이미지 사이즈를 뭐 가로로 하거나 세로로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래서 저는 유료 중에는 그나마 좀 제일 쉽게 써볼 수 있는 게 미드저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가 기능들이 많다라는 게 퀄리티 차이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AI는 사실 구글 나노바나나 너무 잘하니까 예, 뭔가 각자 장점을 잘 인지하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링이요. 클링은 제가 써보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네요. 클링 AI. 예, 클링은 계속 막 돈을 자꾸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썼거든요. 비디오 만드는 것도 뭐 무료 크레딧 줄 테니까 해봐 했는데 막상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돼서 네. 뭔가 업데이트는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미드저니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비디오는 되게 잘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비디오는 잘 안 만들어가지고. 네. 다음으로 디스코드용 미드저니로 영상 만드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 미드저니 도서가 이지스 퍼블리싱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 말고 자기가 그린 그림 가지고 변형하는 거. 미드저니 관련돼서는 그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미드저니 정보 공유가 좀 활발한 커뮤니티 알고 싶다 이래서 커뮤니티는 잘 모르는데 방금 제가 예시로 자료 하나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이 나노바나나 케이스. 이거 만드신 분이 디자이너 회사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m2g1.com 해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많아요. 왜 안 될까? HTTP.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분은 이제 미드저니 7.0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버전도 명시해 주시고 요때 프롬프트를 뭘 썼어요. 이거 누르면 프롬프트가 복사가 돼요. 이거를 어디다 보여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구글 번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해서 붙어 있는 게 미드저니 파라메터예요. 그래서 어, 짝대기 짝대기 프로파일 하면은 여기 LQMP 이 사람이 이제 학습 데이터로 먹인 이미지들이 학습된 그 프로파일 그게 이렇게 글자로 나온 거고 이 일련 번호를 가진 프로파일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뭔가 그림을 만들어라. 그리고 버전은 7 버전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쓰실 때는 이제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어디였죠?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 때는 이런 프롬프트를 썼고 파라미터를 뭘 썼어요. 라는 거를 예시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특히 또 이분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런 감각이 좋으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들 되게 좋은 걸 찾으셔도 좋지만 이분 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시가 많고 끝도 없죠. 이제 버전도 막 6.1 버전
뭐 방금 지나간 6.0 버전, 뭐 이렇게 버전별로 다 명시를 해두셔서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넥스트 하시면은 이분이 만드신 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미드저니를 이렇게 써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거 이제 카피 프롬프트에서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파라메터 같은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스 퍼블리싱에 있는 미드저니 책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나누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책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혹은 어, 이 강연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혹시 질문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뭐 둘 다 말씀드리죠. 일단 책을 쓴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썼지만 일단 뭐 돈을 주시니까 쓴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전자책 써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막 5만 원, 6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진정성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지스 퍼블리싱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것 같고 이제 뭐 강연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배웠을 때 스승님이 좀 나누고 살아라. 이제 제가 그거를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보시면은 이제 뭐 AI로 만든 이미지나 이런 거, 보이스 피싱 이런 거를 저보다는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물어보셔요. 근데 이 이미생성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아시면은 그런 것도 좀 간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뭐 AI로 만든 거는 자꾸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시면 그렇게 좋은 일도 있다. 네. 나누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 잘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장 생각나는 건 그 정도라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AI 시대 디자인 직업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써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시면은 사실 결과물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브리 사진 유행했을 때처럼 누구나 지브리 사진 만드니까 사실 그게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로 일하신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림 만드시면서 그림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걸 만들면은 돈이 안 벌리니까 조금 더 프롬프트를 쓰시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쓰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AI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도구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쓸모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서비스가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나와도 그 중에 진짜 도움되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평소에 가볍게 써보시면서 얘는 이런 게 좋네, 저런 게 좋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본인만의 키워드 사전을 만들어 나가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디자이너 분들처럼 프롬프트를 잘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시를 가지고도 뭔가 이제 각도를 돌리는 것도 뭔가 다른 언어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화풍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제가 알지 못하는 뭐 애니메이션 표현 방법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하게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견문을 넓히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직업의 위기에는 그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끝났고 예, 감사드리고 책 보시면서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남들하고 똑같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 그래도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바뀌어 나가는 와중에도 이제 스스로한테 맞는 사용법을 찾아 나가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는 네, 저희 이지스 퍼블리싱 분들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